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그물 속에서 결혼은 신뢰라는 가장 굵은 실로 엮어내는 궁극의 유대관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신뢰의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교묘하게 설계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지만 한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었던 한 가지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막힌 사건을 회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복한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결혼을 일찍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외모 또한 훤칠했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완벽한 남자가 아직 혼자인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수정씨처럼 아름답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지 의외네요. 집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주한 씨야말로 정말 멋지신데요. 잘생기셨고 성격도 좋으시고 능력까지 갖추셨는데 오히려 제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 험난한 세상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요. 남자의 고백에 여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만남에서 상처받았던 그녀에게 그의 존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확고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서로의 가치관이 통한다는 사실에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사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나 20대 때 결혼한 적이 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5살, 사회초년생 시절 철없는 마음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상대 여성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재혼의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도 이건 나에 대한 기만이야. 여자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심으로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때문에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 관련 서류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과거의 흠결은 때로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깊은 고민 끝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은 더 거대한 거짓말을 덮기 위한 교묘한 장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남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결혼을 졸랐습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수정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나이도 있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 여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확신에 찬 구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다는 것 외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잦은 출장은 아쉬웠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며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왔구나. 주한이 또 출장 갔지? 신혼인데 저렇게 바빠서 어쩌니. 너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그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매달 시댁에 방문의 용돈을 드리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평소에는 칼같이 퇴근해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튼 것입니다. 아이를 원치 않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변화는 서로에게 더욱 큰 기쁨과 유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이라는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딸의 임신 소식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라며 집까지 알아봐 주시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만삭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전화기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 올 거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말로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만 연락하는 번호라던 남편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메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입사 초부터 알고 지낸 거래처 직원이야. 나랑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서 말을 놓고 지내. 애 엄마고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기용품 물려줄 거 없나 물어보더라고. 오해하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로 출장을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기용품을 한아름 받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메시지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면 아무런 내용 없이 삭제된 흔적만 남아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 시점에?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꼭 가야 해? 회사에 사정이라도 말해보지 그랬어.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 나 아니면 안 된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승진도 하고 앞으로 출장도 줄여준다고 약속했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 그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데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병원 측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조한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주한 씨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다던 사람이 왜 서울역에? 아가, 일단 진정하거라. 크게 다친 건 아니니 걱정 말고. 넌 몸도 무거운데 이만 집으로 돌아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괜찮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그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태도는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응급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에는 한 낯선 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친한 거래처 직원이라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곁에 있던 아이가 다친 남편을 보며 울먹이던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남편의 모든 거짓말, 시어머니의 수상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잦은 출장은 첫 번째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위한 변명이었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이중 생활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해왔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라니. 미국 출장은 다 뭐고, 이 여자랑 아이는 다 뭐야? 설명해. 모든 것이 탄로나자 남편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전 부인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 출장이 잦은 것 치고는 턱없이 적었던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첫 번째 가정의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고 그녀는 위자료와 함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두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전 부인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움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뒤늦은 후회와 사과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거짓말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과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에 조용한 응원을 보내며 오늘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그물 속에서 결혼은 신뢰라는 가장 굵은 실로 엮어내는 궁극의 유대관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신뢰의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교묘하게 설계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지만 한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었던 한 가지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막힌 사건을 회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복한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결혼을 일찍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외모 또한 훤칠했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완벽한 남자가 아직 혼자인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수정씨처럼 아름답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지 의외네요. 집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주한 씨야말로 정말 멋지신데요. 잘생기셨고 성격도 좋으시고 능력까지 갖추셨는데 오히려 제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 험난한 세상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요. 남자의 고백에 여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만남에서 상처받았던 그녀에게 그의 존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확고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서로의 가치관이 통한다는 사실에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사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나 20대 때 결혼한 적이 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5살, 사회초년생 시절 철없는 마음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상대 여성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재혼의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도 이건 나에 대한 기만이야. 여자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심으로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때문에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 관련 서류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과거의 흠결은 때로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깊은 고민 끝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은 더 거대한 거짓말을 덮기 위한 교묘한 장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남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결혼을 졸랐습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수정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나이도 있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 여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확신에 찬 구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다는 것 외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잦은 출장은 아쉬웠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며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왔구나. 주한이 또 출장 갔지? 신혼인데 저렇게 바빠서 어쩌니. 너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그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매달 시댁에 방문해 용돈을 드리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평소에는 칼같이 퇴근해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튼 것입니다. 아이를 원치 않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변화는 서로에게 더욱 큰 기쁨과 유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이라는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딸의 임신 소식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라며 집까지 알아봐 주시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만삭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전화기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 올 거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말로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만 연락하는 번호라던 남편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메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입사 초부터 알고 지낸 거래처 직원이야. 나랑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서 말을 놓고 지내. 애 엄마고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기용품 물려줄 거 없나 물어보더라고. 오해하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로 출장을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기용품을 한아름 받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메시지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면 아무런 내용 없이 삭제된 흔적만 남아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 시점에?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꼭 가야 해? 회사에 사정이라도 말해보지 그랬어.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 나 아니면 안 된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승진도 하고 앞으로 출장도 줄여준다고 약속했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 그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글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데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병원 측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조한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주한 씨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다던 사람이 왜 서울역에? 아가, 일단 진정하거라. 크게 다친 건 아니니 걱정 말고. 넌 몸도 무거운데 이만 집으로 돌아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괜찮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그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태도는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응급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에는 한 낯선 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친한 거래처 직원이라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곁에 있던 아이가 다친 남편을 보며 울먹이던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남편의 모든 거짓말, 시어머니의 수상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잦은 출장은 첫 번째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위한 변명이었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이중 생활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해왔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라니. 미국 출장은 다 뭐고, 이 여자랑 아이는 다 뭐야? 설명해. 모든 것이 탄로나자 남편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전 부인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 출장이 잦은 것 치고는 턱없이 적었던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첫 번째 가정의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고 그녀는 위자료와 함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두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전 부인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움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뒤늦은 후회와 사과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거짓말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과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에 조용한 응원을 보내며 오늘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그물 속에서 결혼은 신뢰라는 가장 굵은 실로 엮어내는 궁극의 유대관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신뢰의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교묘하게 설계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지만 한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었던 한 가지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막힌 사건을 회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복한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결혼을 일찍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외모 또한 훤칠했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완벽한 남자가 아직 혼자인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수정씨처럼 아름답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지 의외네요. 집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주한 씨야말로 정말 멋지신데요. 잘생기셨고 성격도 좋으시고 능력까지 갖추셨는데 오히려 제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 험난한 세상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요.
남자의 고백에 여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만남에서 상처받았던 그녀에게 그의 존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확고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서로의 가치관이 통한다는 사실에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사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나 20대 때 결혼한 적이 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5살, 사회초년생 시절 철없는 마음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상대 여성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재혼의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도 이건 나에 대한 기만이야. 여자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심으로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때문에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 관련 서류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과거의 흠결은 때로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깊은 고민 끝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은 더 거대한 거짓말을 덮기 위한 교묘한 장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남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결혼을 졸랐습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수정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나이도 있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 여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확신에 찬 구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다는 것 외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잦은 출장은 아쉬웠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며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왔구나. 주한이 또 출장 갔지? 신혼인데 저렇게 바빠서 어쩌니. 너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그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매달 시댁에 방문해 용돈을 드리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평소에는 칼같이 퇴근해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튼 것입니다. 아이를 원치 않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변화는 서로에게 더욱 큰 기쁨과 유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이라는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딸의 임신 소식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라며 집까지 알아봐 주시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만삭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전화기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 올 거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말로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만 연락하는 번호라던 남편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메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입사 초부터 알고 지낸 거래처 직원이야. 나랑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서 말을 놓고 지내. 애 엄마고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기용품 물려줄 거 없나 물어보더라고. 오해하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로 출장을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기용품을 한아름 받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메시지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면 아무런 내용 없이 삭제된 흔적만 남아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 시점에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꼭 가야 해? 회사에 사정이라도 말해보지 그랬어.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 나 아니면 안 된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승진도 하고 앞으로 출장도 줄여준다고 약속했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 그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글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데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병원 측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조한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주한 씨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다던 사람이 왜 서울역에? 아가, 일단 진정하거라. 크게 다친 건 아니니 걱정 말고. 넌 몸도 무거운데 이만 집으로 돌아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괜찮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그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태도는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응급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에는 한 낯선 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친한 거래처 직원이라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곁에 있던 아이가 다친 남편을 보며 울먹이던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남편의 모든 거짓말, 시어머니의 수상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잦은 출장은 첫 번째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위한 변명이었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이중 생활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해왔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라니. 미국 출장은 다 뭐고, 이 여자랑 아이는 다 뭐야? 설명해. 모든 것이 탄로나자 남편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전 부인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 출장이 잦은 것 치고는 턱없이 적었던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첫 번째 가정의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고, 그녀는 위자료와 함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두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전 부인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움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뒤늦은 후회와 사과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거짓말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과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에 조용한 응원을 보내며 오늘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그물 속에서 결혼은 신뢰라는 가장 굵은 실로 엮어내는 궁극의 유대관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신뢰의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교묘하게 설계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지만 한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었던 한 가지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막힌 사건을 회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복한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결혼을 일찍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외모 또한 훤칠했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완벽한 남자가 아직 혼자인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수정 씨처럼 아름답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지 의외네요. 집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주한 씨야말로 정말 멋지신데요. 잘생기셨고 성격도 좋으시고 능력까지 갖추셨는데 오히려 제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 험난한 세상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요. 남자의 고백에 여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만남에서 상처받았던 그녀에게 그의 존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확고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서로의 가치관이 통한다는 사실에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사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나 20대 때 결혼한 적이 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5살, 사회초년생 시절 철없는 마음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상대 여성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재혼의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도 이건 나에 대한 기만이야. 여자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심으로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때문에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 관련 서류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과거의 흠결은 때로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깊은 고민 끝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은 더 거대한 거짓말을 덮기 위한 교묘한 장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남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결혼을 졸랐습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수정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나이도 있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 여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확신에 찬 구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다는 것 외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잦은 출장은 아쉬웠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며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왔구나. 주한이 또 출장 갔지? 신혼인데 저렇게 바빠서 어쩌니. 너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그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매달 시댁에 방문의 용돈을 드리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평소에는 칼같이 퇴근해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튼 것입니다. 아이를 원치 않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변화는 서로에게 더욱 큰 기쁨과 유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이라는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딸의 임신 소식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라며 집까지 알아봐 주시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만삭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전화기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 올 거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말로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만 연락하는 번호라던 남편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메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입사 초부터 알고 지낸 거래처 직원이야. 나랑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서 말을 놓고 지내. 애 엄마고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기용품 물려줄 거 없나 물어보더라고. 오해하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로 출장을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기용품을 한아름 받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메시지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면 아무런 내용 없이 삭제된 흔적만 남아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 시점에?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꼭 가야 해? 회사에 사정이라도 말해보지 그랬어.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 나 아니면 안 된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승진도 하고 앞으로 출장도 줄여준다고 약속했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 그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글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데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병원 측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조한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주한 씨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다던 사람이 왜 서울역에? 아가, 일단 진정하거라. 크게 다친 건 아니니 걱정 말고. 넌 몸도 무거운데 이만 집으로 돌아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괜찮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그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태도는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응급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에는 한 낯선 여자와